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킴이 심연섭 삼촌이에요. 네, 반가워요. 오늘은 친구들이 꼭 지켜야 하는 약속 몇 가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건 엄마도 아빠도 이 삼촌도 다 지키는 약속이라 친구들도 꼭 지켜줘야 해요. 알겠죠? 네. 친구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나요? 아니면 초록불에 건너나요? 네? 맞아요. 초록불에 건너야 다치지가 않아요. 빨간불일 땐 차가 싱싱 지나가라는 약속이죠. 소방차도 싱싱싱싱 지나가잖아요. 초록불일 땐 우리가 건너가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초록불에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약속들도 오늘 이 심삼촌이 확실히 알려줄게요. 우리 약속 꼭 지키기로 해요. 횡단보도를 안전히 건너요. 우리 친구들은 밖에서 길을 건널 때 손을 이렇게 번쩍하고 건너나요? 아, 차가 많이 빵빵빵빵 다니는 횡단보도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매우 dangerous, 매우 위험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일단 제자리에 서고 좌우를 살핀 뒤 왼손을 들고 건너야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마쳤어요. 모두 하나둘 집으로 가는 길, 다들 표정이 밝아요. 여기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횡단보도를 잘 건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길을 건널 때는 뛰면 안 돼요. 뒤에서 달려오는 우리 친구 위험해요. 파란불이어도 길을 건널 때 뛰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건너면 안 된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법을 배워볼까요? 먼저 횡단보도 앞에 도착하면 일단 제자리에 서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요. 신호가 바뀌면 먼저 좌우를 살펴보고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해야 해요. 차가 안 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왼손을 번쩍 들어 멀리서도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길을 건널 때는 왼손을 들고 차가 오는 방향의 정지에 있는 자동차 안 운전자를 보면서 걸어야 해요. 운전자에게 내가 길을 건넌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반을 지나 건너면 팔은 오른손으로 바꾸어 들고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려 반대편의 정지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보며 걸어요. 이것도 역시 운전하는 분에게 내가 길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확인해봐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제자리에 선 뒤 좌우로 차가 오는지 확인해요. 차가 안 오면 왼팔을 들고 자동차를 바라보며 건너요. 반을 지나면 오른팔로 바꿔둔 뒤 반대편에 정지된 자동차를 보고 건너요. 잘 아셨죠? 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길을 건너야 하고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뛰면 안 돼요. 항상 제자리에 선 뒤 좌우를 살핀 뒤 조심히 왼손을 들고 길을
건너야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꼭 지키는 거예요. 그럼 안녕. 혼자 있을 때 택배를 받아요. 안녕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은 집에 혼자 있어 본 적이 많이 있죠.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 아저씨가 똑똑똑 택배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면 네 하고 가서 문을 열어줘도 될까요? 아니, 안 돼요. 그냥 문을 열어주면 큰일이 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보고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지금 아이들 네. 두 명 놔두고 오신 거예요? 네. 아이들 평소에 교육은 어떻게 시켜줬는데요? 교육, 저기, 낯선 사람 그거 네. 할 때요? 네.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진짜요? 근데 택배 아저씨가 왔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 근데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문 열어줄 것 같은 느낌. 좀 불안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엄마와 함께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집에 동생과 함께 있네요. 그럼 우리의 실험맨 아저씨가 초인종을 눌러볼까요? 초인종이 울리자 조심히 인터폰을 확인한 뒤 누구인지 물어보네요. 지금 엄마가 잠깐 밑에서 뭐 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잠깐 왔거든? 엄마 잠깐만 뭐 좀 가져오라고 해서. 엄마의 심부름이라는 말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 안 열어줄 줄 알았거든요, 절대로. 근데 문을 딱 열면서, 아이고, 아주 그냥. 이름이 뭐야 지금? 저요? 가연이요. 가연. 모르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자 친절하게 가족까지 소개를 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해요. 가연이야? 이거 현빈이고 현빈이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엄마? 막 낯선 사람인데 이렇게 다가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있네요. 무대에서 누가 제일 작은지 얘가 작아요. 얘가 세연이가 작아요. 얘가 제일 작아요?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 친구의 몸을 만질 때는 못하게 해야 해요. 가자. 이번에는 방을 구경시켜달라고 하자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방으로 가요. 이것은 정말 위험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혼자 집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누가 왔나 보네. 누구세요? 택배 아저씨란다. 문 좀 열어볼래? 엄마가 혼자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달라면 열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한데 집에 어른이 안 계세요. 다음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저씨가 바빠서 그런데 물건만 주고 갈 테니 문 좀 열어볼래? 엄마가 절대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죄송한데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주시겠어요? 집에 어른이 안 계셔서 문을 열 수 없어요. 어허, 물건만 주고 간다니까. 문 좀 열어보래도. 자꾸 이러시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 알았다. 다음에 올게. 우리 친구들 잘 알았죠? 집에 혼자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택배가 왔다고 하면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세요. 확인해봐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열어주면 안 돼요. 택배 아저씨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해요. 친구들, 어때요? 쉽죠? 집 앞에 그냥 두고 가세요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나쁜 아저씨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친구들이 문을 여는 순간 나쁜 아저씨들이 나와!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럼 우리 친구들,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가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 그럼 안녕! 혼자서 119에 전화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 혼자 있어 본 적이 많죠. 특히 요즘에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그런데 만약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맞아요. 소방서에 전화를 하고 불이 난 곳을 빨리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소방서에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삼촌이랑 같이 알아볼까요? 소방서는 불이 났을 때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는 곳이랍니다. 그럼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불이야! 불이야! 소리치고 불을 끄도록 합니다. 불이 안 꺼지면 119에 전화해 소방관 아저씨를 불러야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119에 전화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가영이가 집에 혼자 있어요. 어머,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네요. 가영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119에 전화를 해야 해요. 그럼 가영이가 119에 어떻게 전화하는지 같이 볼까요? 수화기를 들고 119를 눌러요. 네, 한국소방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아, 불이 났다고요?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소방서에 전화해서 신고할 때 집 주소를 정확히 말해줘야 소방관 아저씨가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111-2번지 꿈나라 아파트 101동 1111호예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주소를 정확히 얘기해야 빨리 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주변의 큰 건물을 이야기하면 빨리 찾아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집은 용궁공원 근처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이 빨리 우리 친구들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답니다.
확인해봐요. 119에 전화할 때는 집 주소를 확실히 알려주어야 해요. 집 주변의 큰 건물이나 눈에 띄는 장소를 말하여 찾기 쉽게 알려줘요. 친구들 잘 보셨죠? 이렇게 119에 전화할 때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우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집 주소나 주변의 큰 건물을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집이에요. 빨리 오세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세히 가르쳐 드려야죠. 그리고 집에서 소방관 아저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위험할 때 소리쳐요. 우리 친구들은 밖에서 어른이 어디에 같이 가자고 하면 반드시 부모님께 말을 하고 가야 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무서운 아저씨가 길에서 강제로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아이스 깨끼 사줄게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주변에 빨리 도움을 청해야 돼요.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모르는 사람이 우리 친구를 데려가려고 하죠?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요. 왜? 주변의 어른들이 쳐다보기 시작하네요. 지나가는 어른이 도와주네요. 지금 삼촌인데 아빠가 집에 좀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 같은데? 아니지, 아저씨 아는 사람이지. 아니야? 모르는 아저씨야? 아니에요. 아버지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 좀 해볼게요. 제가 아니. 전화해봐서 삼촌이시라면서요. 네. 전화해갖고 애 바꿔서 삼촌시키면 되잖아. 아니에요. 지금 앞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애가 지금. 번호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아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전화해갖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셨죠? 이렇게 주변의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가는 중이야? 왜? 아저씨랑 이렇게 같이 가. 이번에도 주변에서 어떤 아저씨가 도와주러 오시네요. 삼촌이에요. 근데 아빠가 부르는데. 아니라 하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삼촌 맞니? 뻥치. 아니잖아, 아저씨 삼촌 맞잖아. 변호사 어떻게 도와주게 됐는지 제일 궁금한데요. 저는 저 건너서 보니까 요즘에 안 그래도 저는 여기 망원 일동에 저기 자율방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애가 보니까 보통 뭐 9년간이나 뭐 아는 애가 안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건너온 거야. 우리 친구들, 그럼 모르는 아저씨가 우리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얘야, 잠시만 같이 가자. 네? 왜요?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같이 가자. 네? 싫어요. 이 손 나요. 아파요. 어떡하지? 맞다. 이럴 땐 엄마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아저씨가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에이, 이런,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다. 살려주세요!
아셨죠?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확인해봐요. 길을 걷다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같이 가면 안 돼요. 힘센 어른이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잘 아셨죠? 우리 친구들이 길을 걷다 무서운 아저씨가 강제로 우리 친구들을 데려간다 한다면 큰 소리로 싫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심삼촌이라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가게로 빨리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잘 아셨죠? 그럼 우리 친구들 항상 안전하게 다음에 만나요. 손을 잘 씻어요. 안녕 친구들, 삐리삐리 나는 스타워즈의 R2D2. 이번에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줄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돼요. 그럼 손은 어떻게 잘 씻어야 깨끗할까? 오늘은 이 삼촌이 우리 친구들에게 손 씻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그럼 우리 화면부터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맛있는 과자도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참 좋죠?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손을 씻는 건데요. 이렇게 손을 씻어야 우리 손의 세균들이 다 죽는답니다. 그럼 손 씻는 법을 배워볼까요? 먼저 흐르는 물에 손을 충분히 씻어줘야 해요. 그래야 비누칠을 할 때 거품도 잘 생기고 손 전체에 비누가 잘 들어가서 깨끗이 씻을 수 있답니다. 다음은 비누를 손에 바른 뒤 손을 비벼 거품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 친구들 손에 있는 세균들을 죽일 수 있답니다. 거품이 충분히 생기면 손톱 밑이나 손가락 하나하나를 문질러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면 세균이 안 죽어서 그대로 손에 남아있어요. 손을 깨끗이 문질러서 비누칠이 끝나면 다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줘요. 이때도 비누칠을 했던 것처럼 손톱 밑이나 손가락 하나하나를 깨끗이 씻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죽어있던 세균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입속으로 들어와 배를 아프게 해요. 확인해봐요. 손을 씻을 때는 물을 충분히 묻힌 후 비누로 씻어요.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문질러 씻어줘야 해요. 우리 친구들 잘 보셨죠? 손을 씻을 때는 이렇게 손을 잘 박박박박 긁어서 이 깍지 껴서 이렇게 구석구석 잘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쁜 세균들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손에 세균맨이 있는데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 아이고 배야, 엄마 나 설사 났어 하며 배탈이 나거나 아플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셨죠?
안녕. 우리 친구들은 노는 거 중에 미끄럼틀을 타는 게 더 재밌나요? 아니면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게 더 재밌나요?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게 더 재밌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 저 친구. 지금 이 삼촌이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줄게요. 자, 함께 보시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길 오랫동안 게임을 할 경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프게 돼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된 사람의 머리와 마약을 한 사람의 머리를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인터넷 중독에 걸린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정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컴퓨터 게임에 대한 그림 그리기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 많은 친구들이 사람을 해치거나 몸을 다치게 하는 그림을 그렸고 심지어는 부모를 속이거나 다투며 게임을 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또 다른 많은 친구들은 하루 종일 게임에 대한 생각만 한다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성인 게임이나 요금 결제를 못하도록 부모님의 휴대폰에 잠금 장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가입해야 할 경우 부모님께 직접 가입해달라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계획표를 세워 일정 시간에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PC 이용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확인해봐요. 컴퓨터 게임은 일정한 시간만 하기로 해요. 부모님의 핸드폰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해요. 사용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나쁜 사이트에 들어가지 말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예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적당한 시간만 게임을 하고 나머지 휴식 시간에는 활동적인 생활을 한다면 몸도 마음도 튼튼한 어린이가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봐요. 아유, 피곤하다. 게임 많이 해서. 우리 친구들, 오늘 현섭이 삼촌과 함께한 시간 즐거웠나요?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유익했어요? 저는 잤어요. 띡! 그럼 안 되지. 우리 주변에는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현섭이 삼촌이 속상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알려주는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해서 수시로 학습하고 연습하는 것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고급 안마의자 가격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주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헬스케어 로봇 가격 10만원 가격 인하. 지금 구매하시면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 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믿기지가 않네요. 이 가격에 손잡 마사지와 회전 롤러, 솔레노이드 장착에 놀라지 마세요. 불가마처럼 후끈한 온열 기능까지 탑재. 이 정도 사양의 이 가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뭉친 목과 어깨, 힘든 허리, 현대인을 짓누르는 피로와 스트레스, 이젠 풀어주셔야 합니다.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잡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의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잠깐 등만 있는 안마기 절대 아닙니다. 뒷목부터 등과 허리, 이젠 힙까지,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후끈한 찜질까지. 안마의자를 사고 싶어도 비싸서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다달이 10몇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오늘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